네, 6강 2교시가 되었는데요. 아마 3교시 시간에는 가족 치료 분야를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강의는 일부만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글을 한번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의 녹화 중이었었는데 또 급하게 전화가 와서 마지막 부분을 엔딩을 잘못해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제약이 참 많으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강의 또 석사 과정, 박사 과정까지 해서 6개 과목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것을 이제 다년간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벅차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석사 과정에서 뵙게 됐는데 빠른 시간 내에 교실에서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2교시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금 다뤄보겠어요. 이제 가족생활 3학점짜리 과목에서 내용을 좀 깊이 다루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비전공자들도 많으니까 학부에서 사회복지 쪽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지는 모르겠어요. 갖다가 이건 이 내용을 이제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여러분 설명을 할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가족생활 프로그램은요, 그 수혜자들, 대상자와 지역사회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론적 개념틀을 정리한 다음에 그 지역의 그 환경에 맞는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실제 허락을 득한 후에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프로그램 피드백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신혼기 대상으로 해서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한다, 기획을 한다. 그러면 일단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과 상대는 이해 폭을 넓히고 부부 개인의 개개인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해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기능적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고 그들이 습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갈등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각기 다른 환경, 다른 이제 가족으로부터 익숙해져 온 상태인데 사랑은 하지만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때 갈등 대처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몸에 익히셔가지고 신혼기 부부 때 좀 안정된 그런 생활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 결혼 생활이 만족하다 하는 그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기별로 세부 내용을 보면 일단 목적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때 이 순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1회기 때에 나, 너, 그리고 우리라는 이제 타이틀을 걸고 거기에 대한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파트너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결혼이 뭔지 그 의미를 이해하게 만들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현실에 가까운 그런 이제 결혼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제 적용시켜 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계약할 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입 부분 20분 정도, 전개 60분, 마무리 20분. 그래서 이제 100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 부분에는
프로그램의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서약서도 받고 강사도 소개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부부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만들고 그래서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 생활 파트너의 장점 뭐 이런 걸 서로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20분 동안 유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60분 동안 이제 강사가 이끌어 가는데 결혼 생활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은 기대라든지 의미 이런 것을 이제 제대로 이제 학습을 될 수 있도록 강의자가 잘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파트너 확인하기, 또 결혼에 대한 현실을 기대 확인하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60분 동안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마무리 20분 동안에는 요약을 하고 사랑 유형 검사라고 하는 이제 설문지를 돌려서 숙제를 내주고 그걸 다시 받아서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이제 어, 사타의 이제 그 의사소통 유형 설문지를 다시 나눠주고 이제 숙제를 내주는 거죠. 그럼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회기 후에 MBTI 성격 검사 시행이라 그러는데 상담이나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MBTI 성격 검사를 반드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2회기 때는 사랑을 부르는 대화법이라 그래서 사랑 대화를 이제 원투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부부 사랑 접근 방식을 이제 습득하게 하고 그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기술을 이제 전수해 주는데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듣기 훈련, 이거 경청의 기술이라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듣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걸 경청의 기술이라 해요. 말도 잘해야 되지만 상대방 호감을 얻으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들을 때에 여러분 추임새라는 게 있어요. 그 추임새에 대해서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서편제에 보면 이제 그 모 국악인 그 가수가 이제 창을 부르죠. 그때 옆에 고수가 그 가수가 노래를 잘 할 수 있도록 북을 치면서 얼쑤하고 이렇게 추임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할 때에 이 추임새를 잘 하셔야 되는 거. 특히 사회복지사 상담사들 말을 하면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참 힘드셨겠네요. 이러면서 말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입 부분에서 이제 섹션 1 그래가지고 1차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변화된 점을 서로 공유를 하고 사랑 유형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제 그 숙제를 내줬잖아요. 그걸 이제 채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방법을 다시 학습하고 또 스타타의 이제 의사소통 유형 검사 숙제도 이제 한번 다시 거두어서 점수 매고 채점하고 또 학습하고 이러는 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60분 동안 사랑형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고 또 세티아의 의사소통 유형 검사 결과를 가지고 또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말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듣는 기술을 가르쳐 준 다음에 부부간에 실제 한번 응용을 하도록 이제 활동 수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60분 동안 이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한 뒤에 20분 동안 요약하고 또 한번 다음 기회를 내서 의사소통 기술 실습은 대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오게 하고 또 숙제를 내주고 또 이제 다음 3회기 때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족생활 교육에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걸 잘 이끌어가는 노하우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할 내용인데 이제 3회기예요. 3회기 때는 이제 사랑에 대해 투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에서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이제 타전공 분들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행정학을 공부하다가 사회복지를 공부했거든요. 그 신대원 공부하고 나서 또 행정학을 공부해 대학원 들어가고 또 사회복지를 해서 대학원 들어가고 그러면서 석사 과정을 몇 년 거치면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공부할 부분이 이 부분인 걸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적을 보세요.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해서 가족 생활에서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해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20분 도입, 전개 60분, 마무리 20분 그래요. 그래서 섹션 1에서는 섹션 1 이후에 변화된 점이 무엇인지 해서 이제 이걸 공유하게 만들고 부부 간의 대화 기술에 대한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요, 남자들은 수직적 관계, 수직적 대화를 많이 해요. 여자들은요, 여성은 수평적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적 대화를 많이 하는 여성은 친구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뭐야? 상하 관계 들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에 가면은 상당히 남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죠. 그 부분도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재미있게 한번 더 이 얘기를 풀어갈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60분 동안은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DVD라든지 이런 자료를 많이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런 자료를 나눠주고 또 동영상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제가 할 때 두 편을 제가 마련해 놨거든요. 그럼 이거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이제 이끌어 가는지 이걸 한번 보시고 어떻게 대처 이런 걸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이제 배운 거니까 그걸 활용해서 부부 사이 어떤 갈등 문제가 어떻게 될지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20분 동안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1시간 반 동안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상담으로 좀 넘어오겠어요. 넘어오는데, 벌써 시간이 이제 한 12분 정도 지났는데, 25분 조금 넘겨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좀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 상담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자들이 실천 현장에서 가족 문제가 이미 발생한 거예요. 발생한 후에 이루어지는 사후 접근 방법이거든요. 교육은 동전의 양면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지만 이건 예방이고 상담은 이제 사후인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이 잘 되는지 피드백으로 역동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족의 향상성은 잘 유지되고 있고 가족의 경계는 잘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 문제 해결을 통해서 가족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이 그 멘토가 내담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이제 목적을 두고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가족 상담이로서는요 다수의 그 가족군들을 상담 대상으로 삼고 과정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가족 상담을 하면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체계 이론이에요. 그 시스템이거든요. 1930년대 초에 버탈람피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인데 체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의 복합적이고 전체는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이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행사에서 이걸 배웠는데 벌써 학부 때 배운 내용이니까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이 내용도 한번 인행사라는 책은요 평생 가지고 습득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체계 이론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상위 체계, 하위 체계. 이 체계 경계선이고 그 집단이 개방 체계인지 폐쇄 체계인지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계도와 생태도를 만들면서 이걸 이제 그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면 이제 부부 사이도 개방적 체계인지 폐쇄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또 얘기를 나눠본 부부와 부부 사이에서도 경계선이 있고 또 상위 하위 체계, 부부 체계하고 자녀들 체계 사이에서 이 경계선이 뚜렷한지 뭐 3대를 본다고 하면 부모님들하고도 이거 잘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셨고, 두 번째 순환적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이 어떤 원인이 곧 결과가 된다는 직선적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원인이 결과가 되기는 하지만 결과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 순환적 인과관계를 한번 보자. 그래서 그림 6-1에서 이게 이제 A, B, C, D, E 하고 다시 이게 순환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울 도시에서도 보면 지하철이요, 2호선 같은 순환선이잖아요. 바깥에서 바깥으로 돌고 안에는 반대쪽으로 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환적 인과관계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직선적 인과관계보다 순환적인 이 두 개를 한번 그림을 늘 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회 구성주의인데, 사회 구성 특성을 한번 먼저 보자고요. 그러면 첫째, 실제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는 언어를 통해 구성되고, 실제는 이야기를 통해 조직되고 유지되고, 본질적인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 구성주의인데, 이거는 아마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을 하면 1시간, 2시간 설명이 되니까 여러분 좀 다른 이제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 구성지의 치료적 함의라는 말을 이제 쓸 텐데, 여기서 하는 전 알고 넘어가자고. 우리가 어떤 이제 석사, 박사를 공부를 할 때 어떤 이론적으로 고찰을 해야 되거든요. 고찰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관찰이 먼저 해야 되니까. 관찰을 하려고 하면, 관찰하는 건 뭐예요? 고찰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고찰을 통해서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사이트라 통찰력인 거예요. 통찰력.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게 에, 이 전문적 용어인데 수업 시간에 해야 되나? 모든 논문은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고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찰된 논의를 하고, 논의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함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쓰지 않는 말이 나오는데, 이 논이라는 말하고 함이라는 말의 사전적 개념을 여러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을 들어왔으니까 다 알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강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이 사전적 의미를 수업 시간에 만약 여러분 요구하시면 용어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수 있을 기회가 왔으면 참 좋겠다는 저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를 어떻게 하는 거요, 사전을 어떻게 보는 거, 이런 거 이제 방법 알려달라면 제가 수업 시간에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치료적 함의를 보면 첫째, 모든 진리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시각은 상담자라고 내담자의 신념을 킨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둘째,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세 번째, 상담자가 내담자 중 어느 한쪽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는 협동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치료라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내 시스템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거기에는요 숨기면 안 돼.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진단, 우리말로 하면 사정을 하게 되고, 그 사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특히 우리가 대학원 정도 졸업 배운 게 많으니까 자기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 그게 것이 아니고 앉아서 경청을 잘 하게 되면 듣는 과정 속에서 피드백만 해주면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드바이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들은 현재의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또 문제를 새롭고 유용한 방법으로 새롭게 구성이 되면 그때서 이제 치료가 종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체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서부터 여러분 나누셔야 될 것이 이제 가정 상담 방법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상담 방법이 있어요. 일단
보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엔의 다세대 가족 상담을 이제 이 시간에 한번 다뤄보자고요. 일단 원가족.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던 부부가 이룬 가정 위에 뭐야? 남편은 남편의 원가족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원가족이 있잖아요. 이 원가족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에 나가 있고 오늘의 내가 상대편을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가족의 영향을 강조를 하여 현재 가정의 상호작용 유형이나 개인의 병리적 증상들을 원가족과의 관계 또는 그 이상의 윗세대 관계망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만약 이 부분을 여러분 더 이해하고 싶으면 제가 이제 동양성을 통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 가정들을 여러분 면면히 들여다보면 이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저에게 동영상을 한번 보자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보혜는 이제 개인이 나타내는 부적응 행동이나 역기능적 증상은 자기가 분화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자기 가족 구성원들의 자기 분화 수준에 따라서 기능적인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으로 구별된다. 이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이드 이론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식 세계를 의식의 전의식 세계 그 다음에 뭐 무의식 세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서 설명하고 원을 그려서 분화가 되는데 원초와 자, 초자 이렇게 이제 그건 내가 의미를 주면서 자세히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가 이제 이 비대면 수업을 이끌어 가면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25분짜리 수업에서 그걸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외국에 안 나가는 한은 국내에 있으면 뭐 성적을 다 사정하라고 요구하시면 내가 따로 한번 특강을 한 두세 번 정도 할 수 있는 용의도 있어요. 그럼 요청하시면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보헤는지 가족 상담에 대해서 1차적인 있어요. 그럼 보헤는가 그러니까 주요 개념을 보면 이제 자아분화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자율적인 사고와 정서 행동 체계인데 이게 분화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전적인 메커니즘도 있지만 사실은 원 가족의 그 가정의 삶 속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분화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아 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감정 표현을 적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치우치 균형적인 삶을 살고 타인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시는 분 이런 분들은 대개 뭐예요? 자아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분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들은 성인에 대해서도 부부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적응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자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삼각관계. 두 사람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나 대상을 끌어들여 셋 이상의 안정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걸 삼각관계라고 그러거든요. 삼각관계는 가족의 응집성이 높고 불안이 높을수록 강하게 작용되는 반면에 융합의 정도가 낮고 자아 분할 수준이 높으면 삼각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조금 이해가 부족하시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요 삼각관계라는 말을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상담학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사회복자는 어떻게 말하는지 각 학문적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검색을 하셔서 그 내용을 좀 워드로 정리를 하셔서 쪽지로 아니면 뭐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올려놓으시면 제가 출석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안 하시면 안 돼. 꼭 해보셔야 돼. 이제 분명히 제가 공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핵가족 정서 체계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와 감정적으로 연결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모가 자아분화 수준이 아주 낮으면 가족 내 긴장 상태가 역기능적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적응을 잘 못할 때 우리 이 부분을 배웠으니까 그 아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원인 제공자가 뭐예요? 원가족의 부모다. 그래서 이 가족 상담에서는 시스템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 부모와도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핵가족 정서 체계까지만 하고 3교시 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 감정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부모가 자아순이 낮으면 가족 내의 긴장태가 엮이는 행동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좀 이어서 이제 제가 주요 개념 가족의 투사 과정은 3교시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3교시 때 다시 뵙도록 하겠어요. 교수님 왜 자꾸 강의를 오래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부의 지침인 거예요. 그래서 원격 영상 강의는 학점당 25분 이상씩 강의에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한 20분을 못했잖아요. 그럼 뒤에서 나누어서 27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의 의도와는 이제 이거는 규칙이고 법이니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